안녕하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 강의를 맡은 국민대학교 최정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땀은 내 몸 상태를 알고 있다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여러분 많이 더웠죠? 아마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셨을 텐데 그곳에 그 속에 여러분의 신체 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 땀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런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센서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 슬라이드를 보면 다양한 센서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개발했던 여러 가지 땀 센서인데요. 이 센서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 연구를 소개하기 전에 현재 의료 기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치료에 집중했던 의료 기술이 지금은 예방을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병이 생기기 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배경에는 분자 생물학, 염기 서열 분석 기술, 또 의료 기술, 빅데이터, 데이터 처리 기술,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가능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병을 예측하고 또한 예방하며 개인별로 가장 최적화된 치료를 하고 환자가 참여하는 그런 치료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지금 보통 우리가 했던 그 검사를 보통은 우리가 검사실에서 우리 건강 상태를 분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피를 뽑거나 여러 가지 의료기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분석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과는 바로 나오지 않죠. 저도 한 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일주일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 방법은 정확하지만 사실 결과가 늦게 나오고 바로 내 상태를 바로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한 병 같은 경우에는 몸의 상태를 바로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당뇨병 같은 경우는 자기의 혈당을 4시간에 한 번씩은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4시간에 한 번씩 병원에 가면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걸 위해서 혈당 측정기라는 진단기기를 개발했는데요. 이것은 조그마한 양의 피를 이용해서 나의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진단기기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현장 진단, 그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진단하는 현장 진단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기도 단점은 내 몸 상태를 연속적으로 실시간으로는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피를 뽑아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내 몸의 상태를 연속적으로 측정해서 어떤 병이 걸리기 전에 이런 예방하는, 예측하는 기술이 바로 웨어러블 센서가 하는 역할입니다. 웨어러블 센서는 우리 몸에 센서를 부착해서 내 몸의 상태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아주 피부에 밀착해서 내 몸의 어떤 물리적, 화학적 신호를 측정하게 됩니다. 많은 웨어러블 센서들이 개발이 됐고 대부분은 물리적 신호, 예를 들면 피부 온도라든지 맥박수, 또 운동량 같은 물리적 신호를 측정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화학적인 신호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혈당을 우리가 알고 싶으면 우리는 기존에는 혈액을 이용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혈액을 이용하게 되면 혈액에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분석이 쉽겠지만 하지만 바늘을 이용해서 피를 내야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몸 상태를 연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늘을 꽂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에는 우리 몸의 화학적인 상태를 알기 위해서 땀을 이용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땀에는 여러분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바이오 마커들, 우리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정보들이 많은 물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땀 배출량을 통해서 나의 탈수 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예측할 수 있고 땀의 pH 값을 통해서
내 몸에서 대사성 알칼리증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당 농도를 통해서 당뇨를 또 확인할 수 있고요. 젖산 농도를 통해서 물리적인 운동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이온을 통해서 내 몸의 전해질 균형을 알 수 있고 또 난포성 섬유증이라는 질병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땀은 이런 중요한 바이오마크를 담고 있는데 피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늘 없이 우리가 쉽게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패치 형태의 디바이스를 만들게 되면 이 디바이스를 피부에 붙이고 우리 땀에서 나오는 정보를 분석해서 내 몸의 화학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땀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땀을 분석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먼저는 거즈 형태의 패치를 피부에 붙여서 땀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모은 뒤에는 이 거즈를 실험실에 보내면 실험실에서 질량 분석기를 통해서 땀에 있는 성분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여기 보면 땀 포집 장치인데요. 미세유체를 이용해서 땀을 포집한 뒤에 이 샘플을 보내서 전기화학 측정기로 땀의 농도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 기술은 땀을 채취하는 것과 분석하는 것 장비 사이에 시간적, 공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웨어러블 땀 센서를 사람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센서들은 대부분이 전기화학 기반, 어떤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정보를 읽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복잡한 전기 회로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디바이스들이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부착을 했을 때 많이 불편하겠죠. 또 상처도 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를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실은 그동안 유연한 색상 기반, 색상의 변화를 분석하는 피부 밀착형 땀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디바이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물질은 실리콘, 고무와 같은 물질을 이용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붙이게 되고 땀의 농도를 색상이 변하는 어세이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땀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디바이스는 또 교정이 필요 없고요. 바로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디바이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디바이스는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땀을 모으고 색상 변화하는 그 화학 물질이 있는 챔버로 이동시키는 채널이 있고요. 미세유체 채널이 있는 층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땀의 농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화학 물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커버 층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바이스를 피부에 부착하는 양면 테이프 피부 부착층이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피부 부착층에 구멍이 뚫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피부에 붙인 다음에 땀이 나게 되면 이 피부에서 나오는 땀이 여기 접착층을 지나서 유체 채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디바이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유연하기 때문에 피부에 부착했을 때 전혀 이물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땀 배출량이 측정이 가능하고 저렴한 제작 비용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땀을 분석하고자 할 때 먼저 우리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데요. 미션 1은 뭐냐면 땀을 모으려면 압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피부에서 나오는 땀을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실로 옮기고자 한다면 여기 압력이 있어야 이 땀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통 우리가 이런 어떤 액체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펌프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우리가 펌프를 달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몸에는 아주 작은 압력 펌프가 있습니다. 바로 땀샘인데요. 땀샘은 혈장과 땀 사이의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삼투압을 이용해서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땀이 우리 피부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땀샘의 압력을 50년 전에 의사가 측정했는데 최고값이 72kPa였습니다. 근데 이 값은 사람의 혈압이 13kPa인데 그에 비해서 너무나 크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한번 피부에서 일반적인 상태에서 압력이 얼마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디바이스를 보면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챔버가 있고요.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압력을 1에서 7kPa까지 저희가 측정이 가능합니다. 디바이스를 만든 뒤에 제가 몸의 여러 부위에 붙인 다음에 실제로 땀샘의 압력이 얼마인지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된 이게 물질이 있는데요. 이 물질은 물을 만나면 투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디바이스를 봤을 때 6번까지 터진 걸 알 수 있고요. 이 얼마나 터졌는지를 통해서 땀의 압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측정해 봤을 때 사람의 피부에 나오는 압력은 대략적으로 2에서 3kPa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땀이 나오는 땀의 배출량을 고려해 봤을 때 아주 적당한 값이었고요. 여러 가지 운동을 했을 때 비슷하게 한 압력으로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몸무게에 상관없이 거의 균일하게 한 2에서 3kPa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땀을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압력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땀을 배출하게 될 때 우리 몸의 상태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땀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땀을 분석하는 디바이스를 만들게 되면 시간에 따라 이 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분석실이 1, 2, 3이 있다고 했을 때 먼저 나온 땀은 분석실 1로 보내고 그 다음에 나온 땀은 여기 밸브가 열리면서 2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밸브가 열리면서 그 나온 땀은 분석실 3으로 보내야 합니다. 결국 땀이 우리 피부에서 나온 땀을 처음에 1번으로 보내고 2번으로 보내고 3번으로 보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려면 밸브가 필요하죠. 밸브를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는 그런 밸브가 필요하게 됩니다. 역시나 우리가 외부에서 쓰는 그런 밸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유체역학과 기계공학을 이용해서 디바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디바이스는 아주 정밀하게 제작이 되었고요. 이 채널의 두께가 여러분의 머리카락 정도 되는 두께입니다. 이 채널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이 모양이 다른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채널에 1, 2, 3으로 된 통로가 있는데 1, 2, 3의 통로의 저항이 다릅니다. 결국 물은 저항이 적은 쪽으로 흐르륵을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저항이 제일 작기 때문에 먼저 유체는 1번 쪽으로 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만나야 되는데 3번보다 2번이 저항이 작기 때문에 땀은 2번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땀을 순차적으로 모을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 동영상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 땀이 나와서 이쪽에 채우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챔버를 채운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순차적으로 채우겠죠. 저희는 전혀 외부에서는 관여하지 않고요. 이 채널의 모양만 가지고 저희가 땀의 어떤 이동을 저희가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해서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땀을 순차적으로 모으게 되고 내 땀의 농도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는 특별히 4개의 시간대를 측정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바이스를 만들 때 농구 선수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농구를 하게 되면 4커터를 띄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터마다 땀의 농도를 분석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는 땀을 순차적으로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시면, 자, 그러면 이 디바이스를 제가 피부에 부착한 뒤에 실제로 땀을 한번 모아 보았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파란색 물질이 들어있죠. 이 물질은 땀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물질입니다. 땀이 들어오게 되면 약간 투명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8분 지났을 때 첫 번째 분석실에 땀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순서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땀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할 때와 사우나 할 때 땀이 어떻게 바뀌는지 성분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8등에 나오는 땀을 분석해 보았는데 나트륨, 소듐의 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우나 할 때는 젖산의 농도가 더
높다는 걸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나트륨 농도는 역시나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또 몸의 위치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슴과 허벅지, 발등 등이 있는데요. 먼저 나트륨의 농도는 가슴 부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했고 젖산의 농도는 팔등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것은 이런 웨어러블 땀 센서가 아닌 기존의 방법으로 분석했을 때와 유사한 결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디바이스를 만들 때 저희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모양의 센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용량의 땀이 필요한데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큰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100 마이크로리터의 많은 양의 땀을 포집해서 분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땀에서 나오는 압력을 이용해서 이제 디바이스를 채울 수 있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땀을 모을 수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땀을 모았을 때 내 디바이스 위에서, 이 센서 위에서 바로 결과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땀의 농도에 따라서 색상이 바뀌는 그런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 센서를 저희가 개발해 보았습니다. 먼저 염화이온 농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염화이온 농도에 따라서 색상이 바뀌는 또 화학물질을 찾았습니다. 실버 클로라리네이트라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은 염화이온을 만나게 되면 보라색 이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염화이온 농도가 11대, 25일 때, 50일 때, 75일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점점 진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 디바이스에서 땀의 색상이 이 보라색의 진하기가 어떤지에 따라 가지고 이 땀의 클로라이드 농도, 염화이온의 농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도당의 농도를 분석하는 건데요. 포도당 분석 센서는 여러분이 한번 보셨을 텐데 소변 검사할 때 하는 이 스트립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스트립을 보면은 효소 반응을 통해서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포도당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효소가 있게 되고요. 이 효소 반응을 통해서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글루코스 색상 분석하는 다이가 반응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노란색 물질의 액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포도당의 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땀의 색상은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노란색의 진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땀의 포도당 농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젖산의 농도는 아까 말씀드린 포도당 농도를 분석하는 방법과 유사한 효소 반응을 이용해서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pH 센서인데요. 땀의 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쓰는 pH 페이퍼, Universal Indicator pH를 사용했습니다. 역시나 pH 값에 따라서 색상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저희는 이 센서를 개발한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농도에서 테스트를 해서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실제 알고 있는 농도에서 색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이 색상들의 값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각 농도별 색상 값을 확인하였고요. 그 색상 값에 대한 그것을 프린팅을 해서 이 디바이스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에 붙였을 때 만약 땀이 들어와서 이 색상이 이 화학물질이 반응해서 색상이 발현하게 되면 그 색상과 이 겉에 있는 필름에 붙어 있는 색상과 비교를 하게 되면 실제 땀의 농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디바이스는 하나의 디바이스인데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땀에 있는 염화이온 농도, 포도당 농도, 땀의 온도, 젖산 농도, 땀의 산도와 땀의 배출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디바이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피부에 이 디바이스를 잘 붙인 다음에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한 30분 정도 운동하게 되면 여러분 피부에서 나오는 땀이 디바이스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땀이 들어가는 것이 보이고요. 색상이 바뀌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스마트폰 앱에 있는 색깔 분석하는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앱을 통해서 이 색상을 분석하게 됩니다. 실제로 색상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디바이스를 차고 운동을 했을 때 이렇게 색상이 변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색상 분석 앱으로 분석한 결과 여러분 땀의 색깔이 50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농도에서 했을 때 이 색상 값이
분석해 봤을 때 75mm몰에서 50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땀의 색깔과 알고 있는 농도에서 나온 색상값이 50이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땀의 농도가 75mm몰이라고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색상을 이용한 농도 분석을 하였고요. 그리고 땀 센서로 저희가 피부 온도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이런 물질을 이용해서 필름을 제작했고요. 이 디바이스에 붙여서 땀의 온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땀의 온도는 피부의 온도가 거의 유사했는데 약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땀은 우리 약간 피부 아래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피부 표면보다는 약간 높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땀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피부에서 얼마나 많은 땀을 배출하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땀의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얼만큼 배출한 양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실험을 진행할 때 저희가 피부 한 부분에서 나오는 땀을 분석했고 운동 전후에 몸무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운동 전후에 몸무게를 분석하면 운동하고 나면 이제 몸무게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땀을 배출했기 때문에. 그럼 그 몸무게 차이가 결국 땀 배출량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몸무게의 감소량을 알고 그리고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수집한 땀의 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우리 몸에서 배출한 땀의 양과 이 디바이스에서 모으는 땀의 양이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보를 통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이 디바이스를 붙이고 운동을 한 뒤에 만약에 디바이스에서 20 마이크로리터를 만약에 모았다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는 우리 몸무게가 0.7%가 땀으로 배출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70kg인 사람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 약 500ml 우리 생수병 한 병 정도를 땀으로 배출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의 물을 마시게 되면 내가 땀으로 배출한 그 수분 소모량을 또 내가 회복할 수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운동을 한 뒤에 정확하게 수분 섭취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디바이스는 게토레이라는 스포츠 음료, 이온 음료를 만드는 회사에서 관심이 있었고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게토레이 운동과학 연구소가 있는데요. 이 연구소에서 저희가 개발한 땀 센서를 이용해서 사람이 운동을 할 때 땀을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런 걸 분석을 통해서 결국에 게토레이는 땀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땀 센서를 이제 운동선수가 붙인 다음에 여기서 운동선수가 흘린 땀의 양과 또 땀에서 배출된 염화이온의 농도를 계산합니다. 그럼 계산한 값에 따라서 다양한 농도가 다른 다양한 베버리지를 음료를 선택하게 되고 또 정확한 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운동선수들이 땀으로 인해서 소모된 수분을 보충하고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경기력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인별 음료수를 제작할 수 있고요. 실제로 GX 스웨 패치라고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를 여러분이 붙인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얼만큼 땀을 흘렸는지 그리고 얼만큼 전해질을 소모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 앱에서 여러분이 얼만큼 물을 섭취하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2021년에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나오면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디바이스를 다양한 운동 팀과 같이 팀에 제공해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여기는 미식 축구팀인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에서 검사하는 과정이고요. 다음은 시카고 컵스 야구팀이죠. 검사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 선수가 이 디바이스를 부착하고 운동경을 했는데 그날 이 선수가 홈런을 날려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은 역시나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끊겼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은 시애틀 마리너스라는 역시나 야구팀인데요. 여기서 이 선수들이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자기 땀을 분석했고 저희가 땀을 분석한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디바이스를 통해서 땀의 배출량을 알 수 있고 수분 섭취량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디바이스는 역시 어린이 탈수를 방지하기 위한 땀 센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름날에 어린이들이나 노인분들은 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잘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수가 생기기 쉬운데요. 이런 날 만약에 땀 센서를 부착하고
만약에 외부 활동하게 될 때 부착하게 되면 이 땀이 흘린 양을 내가 알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이 땀 센서가 가득 차게 됐을 때 물을 내가 한 병 정도 마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물을 섭취하게 돼서 탈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또 적용 분야는 당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당뇨를 검사할 때 혈당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늘을 써서 혈액을 써야 되는데요.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혈당과 땀의 포도당의 농도가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땀을 통해서 땀에 있는 포도당을 분석해서 혈당을 예측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땀에 있는 포도당을 분석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든 뒤에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아침에 금식한 상태에서 혈당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보통 측정하는 이제 글루코미터로 측정한 거고요. 그 값이 90mg per 데시리터로서 이게 120 이하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우나에 가서 이제 땀의 포도당 농도를 분석했습니다. 그때 결과가 22 마이크로몰이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설탕물을 한 병을 마셨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포도당 내성 테스트라고 불리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설탕물을 마시게 되면 제 몸속에는 혈당이 증가하게 되고 2시간 이후에는 122로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우나에 가서 제 땀의 포도당 농도를 분석해 봤을 때 역시나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웨어러블 땀 센서를 통해서 땀 속에 있는 포도당 농도를 측정 가능하고 혈당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늘을 쓰지 않는 혈당 검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기술을 지금 당뇨병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인도나 아프리카 같은 따뜻한 지역에서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디바이스를 보내게 되면 만약에 식사를 한 뒤에 좀 더운 날씨에 디바이스를 붙이고 만약에 운동을 약간 걷는다든지 간단한 운동을 하게 되면 자기 땀에서 나온 포도당 농도를 측정할 수 있고 내가 당뇨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검사용으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적용 부위는 피부인데요. 저희가 우리나라에 올해는 좀 괜찮지만 미세먼지가 많았습니다. 미세먼지가 많고 또 공해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피부가 상하게 됩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 피부인데요. pH 값이 약 5.5가 정상입니다. 근데 이 pH 값이 너무 낮거나 높아지게 되면 피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의 pH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대신에 저희는 웨어러블 땀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제가 로레알과 같이 개발한 디바이스입니다. 이 디바이스에는 pH 값을, 땀의 pH 값을 알 수 있는 센서가 들어있고 아주 소량의 땀으로도 분석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pH 값에 따라서 색상이 변하게 되고요. 아주 얇고 작기 때문에 여러분 피부에 부착했을 때 부담이 없습니다. 실제로 모델이 부착한 영상이고요.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디바이스를 붙인 다음에 밤에 자기 전에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약간 온수로 샤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 조그만 소량의 땀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럼 그 땀이 배출하게 되면 이 땀이 센서로 들어가게 돼서 여러분의 pH 값에 따라서 색상이 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이 센서를 분석하게 되고 내 피부의 pH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부에 적합한 화장품을 고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피부의 pH 값을 측정하는 데도 이 웨어러블 땀 센서가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졸중 환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어빌리티 랩이라는 재활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뇌졸중이라든지 파킨슨 병에 걸리게 되면 몸에 마비가 와서 운동 능력이 상실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율장애 있게 되면 땀 배출도 비정상적으로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정상인 사람들은 땀이 배출할 때 좌우, 예를 들면 이마에서 좌우가 같은 양으로 배출이 되지만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비대칭적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땀 센서를 이용해서 이 땀이 얼마나 대칭적으로 나오는지를 분석하게 되면 이 재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해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서 나오는 땀의 양이 거의 동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 환자의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 보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거의 40% 이상 많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뇌졸중 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몸의 상태가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센서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할 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걷기 운동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할 때 이분들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맥박수는 어떠한지를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물리적인 신호, 어떤 가속도라든지 맥박수로 물리적인 신호와 함께 땀 센서를 통해서 화학적인 신호를 동시에 측정하면 더 좋은 검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적인 신호와 화학적인 신호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디바이스를 보게 되면 운동량과 맥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위에 있고 땀을 분석하는 땀 센서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를 조립한 뒤에 사람 몸에 부착해서 물리적, 화학적 신호를 동시에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디바이스를 제가 착용하고 운동하였습니다. 이때 운동하는 운동 강도를,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고 맥박수를 측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땀의 배출량과 염화이온의 농도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땀 센서는 지금 코비드-19 진단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바이러스나 어떤 박테리아 감염이 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단백질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크로파지, T셀 같은 이런 셀들이 IFN, 인터페론 그리고 인터루킨, 이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됩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 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인데요. 이런 단백질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에서 열을 나게 만들고 여러 가지 현상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땀 센서를 개발해서 우리 피부에서 나오는 땀에도 이런 사이토카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땀 센서를 이용해서 피부를 포집한 다음에 이 땀에 있는 피부에 나오는 땀을 포집한 다음에 땀에 있는 사이토카인을 분석해 본 결과 인터루킨 1A 그리고 인터루킨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1RA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웨어러블 땀 센서가 어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진단하는 데도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은 대부분 잔해를 이용해서 디바이스를 만들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였는데요. 이제 한번 운해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운해는 어떤 미적인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요. 제가 개발한 웨어러블 땀 센서는 피부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워야겠죠. 그래서 제가 만든 디바이스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만든 디바이스에 색상이 있는 어떤 염료를 넣어서 만든 디바이스인데요. 여기 옆에 바깥에 있는 다양한 색상을 통해서 디바이스를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만들었을 때 미국 뉴욕에 있는 모마라는 현대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미술관에서 이 디바이스를 전시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보내줬고요. 여기 보면 랩 온 더 스킨이라는 이름으로 이 디바이스가 전시가 되었습니다. 이 뉴욕 현대미술관에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인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피카소 작품도 같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저희 땀 센서가 같이 전시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오늘 저는 웨어러블 땀 센서를 이용해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흘리는 땀에는 여러분의 많은 건강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제가 만약에 개발해서 여러분 실제로 땀 센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수분을 배출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혈당은 얼마인지 여러분의 저레진 농도는 괜찮은지 분석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잘하시고. 예, 오늘 저녁 시간에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웨어러블 땀 센서를 개발해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제안이나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